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준입니다. 혹시 저 보신 분 계세요? 어디? 다른 데서? 책에서 봤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아, 저요? 네. 아니에요? 저도 책에서 봤어요. 예. 네. 어쨌든 지금 새로운 재테크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게 GPL이에요. GPL이 뭐죠? 정상채권. 또 그 다음에 뒤에 붙어야죠. 정상채권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은 1순위도 있고 2순위도 있는데 1순위도 많고 2순위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순위도 투자할 수 있고 2순위도 투자할 수가 있어요. 왜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을까요? 맞아요. LTV가 담보 비율인데 이 서울 같은 경우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40%까지 대출이 가능을 해요. 근데 1년 전에는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15억이 초과되는 대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을 여러분들이 6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LTV 담보 비율이고 10억이면 6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TI 적용을 또 적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소득 대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게다가 DSR이라는 게 있어요. 총부채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자를 낼 수 있는 금액과 매달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되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을 하시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가 같이 상환이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그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제1금융권은 DSR을 40%를 맞춰야 되고 2금융권은 50%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을 또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틈새 시작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재테크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여기 서울뿐만 아니라 경매학원에서 NPL 강의를 하지 않으면 수강생이 모이지 않을 정도로 NPL이 굉장히 떴었죠. NPL은 non-performing loan, 그래서 부실채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서 5억 원을 빌렸다. 그런데 5억 원의 이자를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납입하지 못하면 은행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부동산 임의 경매 통보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도 이제 여러분 전화를 받아서 이자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고 개시 결정이 났을 때 그 채권을 NPL 법인에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NPL이 이제 2018년 4월 30날 약정금리 플러스 3%라는 금감원에서 모든 금융기관에 시달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담보대출이 3%다. 그럼 과거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17% 배당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3에서 3을 더하면 6%밖에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6%라는 게 여러분에게 또 하나 GPL의 안전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32년 지점장으로 퇴직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시간적 경제적 자유인이 됐고 그게 이제 GPL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 등록하시는 분을 보니까 윌리의 행복을 찾아서 오셨어요? 윌리의 행복을 찾아서 오셨어요? 맨 처음 등록을 하셨으니까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경매로 돈을 벌었던 이야기, 경매를 한 20년에 돈 벌었던 이야기, 이 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있는데 선택을 하나 하세요. 어떤 거? 첫 번째 거. 이따가 오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예. 자, 오늘은 이제 GPL 플러스 NPL 융합투자로 수익을 얻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방법은 뭐 GPL의 총론과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2시간짜리니까 짧게 핵심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아무튼 꽃입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봄날이에요. 자, 이런 광경이 있는데 이게 뭐죠? 나침판입니다. 제가 이제 NPL을 매각 심사를 했었어요. 금융기관에 있을 때. 그런데 NPL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다 잠적하고 없어졌어요. NPL을 제대로 투자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스승과 멘토를 만나야 되는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죠. 여기 원장님 계시네요. 여기 제주도 가셨었나 봐요. 제주도. 어쨌든 이게 경매를 위하여는 이런 훌륭한 멘토분들이 여러분에게 잘 길을 안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료 특강을 이제 하게 됐는데 GPL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들, 아는 만큼 더 번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현재 금융기관 퇴직을 하고 단국대 경영대학원에서 파생상품을 강의하고 있고요. 한국열린사이버에 대해서는 재무관리하고 특수경매 물권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죠. 자, 오늘은 주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저도 이제 10년 전에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이런 강의를 들어 다니고 배우러 다녔어요. 이분 유명하죠. 성공의 밤에 이제 제가 초대를 했는데 이분은 빠숑, 이분은 뭐 경매로 유도 한판 서울에서, 이분은 쿵쿵다리님, 이분은 이제 유치권 전문 변호사. 이분들은 전부 시간적 경제적 다 자유인이 돼 있어요. 아마 이 중에서도 5년 후 10년 후에는 저와 같은 이렇게 더 저를 능가하는 유명한 강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이 뭐 롤스로이스를 탄다든지 벤틀리를 타다든지 요트를 소유해서 그런 게 이제 부자가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인이 됐다는 부분, 그런 부분.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요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근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좀 비웃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온갖 자격증은 모두 다 자격증을 땄고 현실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셀러리맨은 평생 부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실감을 했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지만 시간과 노동을 맞바꿔서 열심히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63세에서 65세 정도면 다 사망을 했어요. 지금은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해서 100살까지 산대요. 퇴직을 하고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최근에 이제 제 친구 중에 1금융권에 다니는 지점장이 6억 원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생활비가 500만 원이래요. 그럼 1년이면 6천만 원이고 10년이면 6억에 다 쓰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30년을 또 살아야 돼요. 우리은행 지점장일 때는 폼났죠. 그런데 제가 최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억 원을 사기를 맞았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기에 인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죠. 어쨌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리고 원금을 지키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GPL은요 아파트 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재테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은 제 금융기관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야, 이런 금융기관 하나 차렸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자가 들어오거든요. 제가 가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쉬니까 이자를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금융이고. 제가 GPL에 15억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지금 2,500만 원 이자가 들어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가 붙고 있어요. 어떤 분은 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20%를 법정 최고이자를 쓰게 3개월만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3년째 쓰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하루를 계산해보니까 54,000원이에요. 54,000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원금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원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핵심은 과연 GPL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PL은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 재테크의 3원칙이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이에요. 안전성은 원금을 지키고, 수익성은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고, 황금성은 유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을 또 빼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돈을 5천만 원을 내가 근저당권 이전하고 여러분을 바로 돌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황금성이에요. 게다가 시세차익, 유동화 순환투자, 법정 대입연자, 그 다음에 자산가치 상승투자, 7가지 투자 방법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에 한번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세금을 제하면 647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수입처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NPL과 GPL은 정상채권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야기하고 NPL은 부실채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인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물건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물건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물건 보고서 심사 내역서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일반가가 있고 상한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가 있고, 그리고 투자를 1,000만 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담보 비율이 60%네요. 금리가 18%고 월 15만 원이에요. 18%. 중도상환수수 2%. 이 중도상환수수료는 왜 2%죠? 법정 최고이자가 20이니까 20에서 18을 뺀 금액 차액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이분이 12개월 내에 상환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에 20만 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 가격도 있고 층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맨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담보 비율, 두 번째 수입, 세 번째 층수, 네 번째 브랜드.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수입? 수입도 맞아요. 또 여러분들이 맨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담보 비율입니다. 담보 비율. 60%가 연체가 돼서 경매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 1,000만 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은 흥국생명이 현재 잔액이 6,200만 원 남아있대요. 지금 이제 지지옥션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파트가 평균 매각가율이 87%래요. 빌라가 78%, 그 다음에 상가가
75% 이 정도로 이렇게 지지옥선에서 얘기해요. 근데 86%의 아파트 매각가율이, 평균 매각가율이 86%라면은 아파트가 저층도 있고 1층도 있어요. 평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4층이니까 평균 매각가율보다 좀 높을 거라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 물건이 경매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을지 낙찰 이상가 산정을 하는 거는, 자, 만약에 이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신청을 하면은 랜덤으로 돌아가요. 중앙감정, 한국감정, 여러 감정사들이 의뢰를 하죠. 감정가를, 아파트 감정가를 일반가로 해줄까요? 아니면 상한가로 해줄까요? 상한가로 해줍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1억 2천의 감정가가 됐다고 할 때 여기에 80% 낙찰됐다고 해봐요. 80%에 6,200만 원을 빼주고 6,200만 원의 금리가 4%예요 지금. 그럼 4에서 3을 더하면 7%죠. 약정금리 플러스 3% 이상 못 받으니까. 자, 6,200만 원 곱하기 7%에 12개월 계산을 해봐요. 아파트가 2차에 낙찰된다고 할 때 보통.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한 1,000만 원, 여러분이 투자한 20% 1년 이자를 계산했을 때 제가 계산해보면은 이 금액이 60%밖에, 아니 70%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 일단 내가 써가면서 일단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 물건이 올라가면은 1,000만 원이 최소 단위예요. 여러분이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채무자 연락처를 받고 채무자한테 국세지방세 안납증명서와 그 다음에 사실증명원의 당해세, 거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납세증명원. 부가세 납세증명원은 왜 받죠? 부가세 납세증명원은 왜 받아요? 경매가 신청이 됐을 때 부가세가 만약에 3억 원이 체납이 돼 있다. 그럼 3억 원이 먼저 빠져나가요. 그래서 대출 나가는 당일날 국세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업소득금액 증명원까지 받고, 게다가 이 뒤에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대출을 하고 500만 원의 전세권 설정을 해요. 전세권 설정하는 이유는 뭐죠? 최우선 변제금을 배제하기 위해. 이 서울에 지금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5,500이에요? 5,500. 그러면은 최초의 근저당권 설정자인 이 흥국생명보다 먼저 5,500을 배당을 받아요. 뒤에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에. 자, 이 사람이 나쁜 맘 먹고 5천에 30만 원의 월세를 줬어. 그러면 내 1,000만 원보다 흥국생명보다 앞서 5천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아요. 그걸 배제하기 위해 500만 원 전세권 설정을 해요. 근데 다른 데는 전세권 설정 안 하는 데가 80%가 넘어요. 이걸 하는 것 중에. 저를 따라서 흉내는 내지만 그 깊은 내막은 모르죠. 그리고 설정 금액을 130%밖에 안 해요. 왜 130%밖에 안 하죠? 원래 은행에 여러분들이 대출 받으러 가면은 대출금 설정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부담을 하셨다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이 매일 이자 받아오고 매달 이자를 받아가면서 수익도 그렇게 많이 내면서 우리가 내는 게 부당하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을 하라. 단 인지대만 반반씩 내요. 여러분이 1억 원을 대출 받으면은 인지대가 15만 원인데 7만 5천 원씩 여러분만 그것만 내고 다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설정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을 해요. 여러분이 부담하는 건 없어요. 만약에 1억 원을 대출을 받을 때 뒤에 이제 배당표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지만 1억 원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때 1억 5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요. 요즘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현수막, 그 다음에 페이스북, SNS, 인스타그램에 빚 탕감 90% 받을 수 있으면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이 사람 개인회생 신청을 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은 근저당권은 별채권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3년 유예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개인회생 때문에 길어질까봐 150% 근저당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보고, 자, 등기부등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등기부등본도 이제 접수를 해서 등기가 났는지 이것도 따져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수, 이게 만약에 154제곱평방미터다 그럼 매각가율이 줄어들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해요. 특히 59.24제곱평방미터나 이런 물건 평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흥국생명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GPL 투자의 안전성은 1순위가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된다. 그 증명 자료예요 이게. 자, 흥국생명이 매달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되니까 감액 등기를 한 거죠. 이렇게 감액 등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등기부등본에 여러분들이 감액 등기 된다는 걸 내가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 물건은 3천만 원입니다. 자, 제가 투자를 했어요. 이게 금요일 날 투자가 된 건데 저번 주에. 자, 이 사람이 KB세가 1억 8천이고 1순위가 8,700인데 120% 설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3천을 투자하고 150% 설정을 하고 담보비율 65%까지 맞췄어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후순위 1년 이자 검증 우량 채무자 대환이래. 1년 동안 이자를 잘 쓰다가 채권자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새로 대출
매출이 나온 거예요. 여기도 세대수도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분이 리치자산관리 대부라고 하시는 분인데 왜 개인으로 설정이 돼 있을까요? 자, 대부 사업자에는 금감원 등록법인에 5억 법인이 있고 지자체 등록법인에 1,000만 원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1,00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대부법인 사업자가 있어요. 자, 5천만 원의 법인은 정관이 있고 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리치자산관리회사 주식회사라고 명칭이 찍히는데 1,000만 원짜리 개인 사업자는 개인 이름으로 찍혀요. 이렇게. 자, 그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걸 대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가압류가 돼 있네요. 가압류. 원래 국민은행 채권이었는데 저금리 2.5%나 1.8로 금리 인하를 서민금융차원에서 국민은행이 이쪽으로 채권을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되는데 2달 이자가 체납이 되니까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전체에서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자, 이거 말소 당일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당일날 촉탁등기로 말소 등기가 들어가죠. 자, 이걸 낙찰 예상가하고 예상 배당표 상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감정가는 1억 8천으로 했어요. 원래 이걸로 나오는데, 자, 1억 8천의 감정에 지지옥션 평균 매각가율 대비 17층임에도 불구하고 85%를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1억 5천 3백의 낙찰 예상가예요. 자, 1순위 원금 8,700만 원. 자, 1순위 609만 원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흥국생명 이자가 4%예요. 과거에는 흥국생명이 19.5, 18%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못 받아요. 3%의 가상금리밖에 못 받아요. 여기 보면은 이자제한법 가상금리 인하 모든 금융기관이 시행이 된 게 2018년 4월 30날 모든 금융기관에 너희들은 3% 이상 더 이상 받지 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를 경우에 1순위가 이게 8,700에 19.5 청구를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배당 배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4%니까 3을 더하니까 7%의 1년 이자가 609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2순위 여러분 3천만 원 투자했어요. 자, 600만 원은 법정 최고이자 20% 계산했어요. 1년 이자. 그래서 총 합체가 3,600이에요. 그래서 1억 5,300의 매각 예상 가격에서 1순위 채권 8,700만 원 원금과 1순위 연체이자 1년 이자를 계산하고 내가 투자한 거 3천만 원과 이자 합쳐서 3,600을 빼니까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더. 그리고 더 남았어요. 그럼 이 3천만 원은 누가 배당을 받아가요? 소유자가 배당을 받아가죠. 자, 그러면 좀 전에 GPL은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 자, 시세 차익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시세 차익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원금과 이자 이 금액에 입찰을 하는 거예요. 방어 입찰. 자, 8,700과 609만 원, 3천만 원과 600만 원 합산한 금액이 1억 2,900만 원이에요. 자, 이 금액을 KB세로 나누니까 방어 입찰 금액이 71%예요. 여러분들이 이 금액 입찰하는 거예요. 자, 이 금액에 경매가 들어가면 이 금액 입찰하는 거예요. 이 금액에. 운이 좋게 이 금액에 낙찰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시세 차익을 29%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누군가 72%의 낙찰가를 썼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원금과 연체이자 20% 받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GPL입니다. 혹시나 여기서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사항,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은행 32년을 근무해봤고 수도 없이 이런 걸 다뤄봤고 이런 책들을 제가 한 20권을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여러분 혹시 모를 수가 있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자, 다 이해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자, 시세 차익 얻는 걸 얘기했습니다. 저 여기. 대한민국의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을 모두 지켜가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GPL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GPL에 투자를 하면 위험합니다. 원금이 날아가요. 그 부분은 왜 그런지 궁금해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분명히 8,700만 원이라고 물건 보고서를 올렸어요. 중개업체들이. 그런데 금융거래 내역서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9,300만 원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럼 담보 비율이 이게 70%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 매각 방어입찰 금액도 80%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확인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국세 지방세 안납증명서 확인조차도 안 하고. 자, 안전성을 여러분들이 매월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된다. 자, 흥국생명이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되니까 후순위가 안전하겠죠. 원금이 상환돼 매달. 원금이 줄어드니까 후순위가 안전하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약정금리 플러스 3%밖에 못 받아. 1순위가 과거에 18%, 19.5를 배당받아갔는데, 게다가 서울 수도권 내 아파트에 65%만 대출을 하고 있어요. 이 금액은 안전한 담보 비율이에요. 과거에 저도 4년 전, 5년 전에 GPL이 탄생된 게 지금 6년, 7년째인데 중개업체들이 이 물건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받아가는 직업이 중개업체예요. 중개. 2.25를 받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박사님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80%까지 받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 말만 믿고 80%를 했어요. 3년 전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파트 가격이 15%, 20% 떨어지고 85%에 낙찰이 됐어요. 원금이 살아있겠어요? 날아갔겠어요? 저도 몇 억이 날아갔어요. 저는 제가 실패를 해봤고 수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만 찾는다면 안전한 거예요. 이게. 자, 채무자 소득이 있습니다.
자, 수익성은 지금 법정 최고이자가 20%예요. 2018년 2월 8일 이전에는 24야 27.9였어요, 이자가. 지금은 법정 최고이자가 20%밖에 못 받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1억 원 투자했을 때 1년 이자가 2천만 원, 2년 이자가 4천만 원, 3년 이자가 6천만 원, 4년 이자가 8천만 원입니다. 자, 5년 이자면 1억 원이에요. 이자가 1억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매달 이자를 받아서 5년이 지났을 때 이자가 1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5년 후에 이자가 1억 원이 발생되니까 2억 원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2억 원을 다시 투자했으면 5년 후에는 4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4억 원을 다시 투자했을 때 5년이 지나면 8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리로 따졌을 때 1년 이자가 2천만 원을 쓰지 않고 다시 재투자를 했고 이게 10년이 됐을 때는 1억 원이 6억 1,900만 원이 돼요. 복리 이자를 계산할 때. 자, 미래가치는 FV는 PV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 R은 이율이에요. N 기간 10년이면 6억 1,900만 원이 돼요. 여러분 1억은 있으시죠, 다들? 다 서울 특별 시민이신데 여러분이 1억 원이 없다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팔아야 돼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 친구가 천안에 79세대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가를 지었는데 50억을 적자를 보고 파산 신청을 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좋은 차들은 다 벤틀리도 뭐도 다 팔고 지금은 티볼리를 타고 다녀요. 야, 시골에 동창회를 하는데 옛날에 그 좋은 차 타고 이 차 타고 가면 창피한데 제가 내 차 벤츠인데 내 차 타고 가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KTX 타고 다녀요. 그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술 담배를 좋아하신다면 술 담배를 끊든지 만나는 사람을 줄이든지 반으로 줄이면 1억 원을 여러분 3년에 만들 수가 있어요. 점심도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다니시면 돼.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어쨌든 1억 원이 6억 1,900만 원이 된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딸 결혼식 때문에 1억 원을 빼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이 투자한 1억 원을 저한테 근저당 이자를 해주고 여러분에게 제가 1억 원을 돌려드립니다. 원할 경우에. 원하지 않으면 이자를 받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제가 왜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1억 원이 갑자기 쓰고 싶어.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러분이 1억 원을 주고 여러분 채권을 이전을 해와. 왜 그럴까요, 제가? 제가 왜 이런 일을 하죠? 네? 왜 그럴까요? 채권의 수익성이 보장되고 그것도 있지만 저도 수수료를 줘야 돼요. 중개업체에. 근데 근저당 이전은 수수료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팁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자, 물건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네이버에 아파트 담보대출 한번 쳐보세요. 그럼 맨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업체가. 자, 그 사람들은 네이버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매달 주고 맨 먼저 자기 걸 띄워주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현수막에 아파트 추가담보대출 써있죠?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근저당권 이전은 이전 비용만 내가 부담하면 돼요. 나 수수료 안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